안녕하세요. 수능 경찰대학 사관학교 영어 박명규 쌤입니다. 역시 이번 영상도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예요.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그런데 문제 4개를 할 것입니다. 9쪽에 있는 2016년 9번, 10쪽에 2015년 8번, 잘 보이시죠? 11쪽에 2014년 8번, 12쪽에 2013년 9번을 차례대로 할 것인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시고 해설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보도록 하십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이 카페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꼭 풀어보시고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 2016년 9번입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첫 문장을 봅니다. 문장이 좀 깁니다. 그렇죠? 보시면 전통적인 광고는 전형적으로 보십니다. 이 부분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스폰서를 대신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설득적이고 개인적이 아닌, 즉 여러 사람에게 하는 의사 전달로서 전형적으로 정의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머라고 하는 것은 종종 사용되어지는 주요한 도구입니다. 자, 유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장 가봅니다. 1번 문장입니다. 볼까요? 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매일매일 아주 많은 수의 광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유머러스한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인 유머에 접촉을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유머러스한 광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심 내용이 뭡니까? 광고에 있어서의 유머의 사용이지요. 그렇죠? 광고에 있어서 유머의 사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을 읽어가면서 중심 내용과 비교해 봅시다. 자, 광고주들은 유머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해합니다. 보시면 다양한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광고의 잠재력을 증진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글의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유머는 현대 광고의 초기 시기 동안에는 그다지 빈번하지 않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대디아를 확인했습니다. 현대의 광고에서 그 유머의 사용은 광범위했었다고. 특히 대중매체에서 역시 유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을 잘 보세요. 4번을 보시면 이시 가주어고 이하가 진주어가 된 것인데 대디아가, 그렇죠? 자, 봅니다. 유머가 대단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반생산적이다 라는 것은 광고업계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중심 내용하고 지금 유머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반생산적이다. 광고에서 유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점 변경이 되겠지요. 그렇죠? 당연하게 답은 4번이겠습니다만은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5번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 그렇죠? 산업화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실입니다만은 유머는 동양보다는 서양의 국가와 문화의 광고에서 다소보다 더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역시 5번은 유머를 강조하는 광고,
글의 흐름상 같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 8번입니다. 보도록 합니다. 첫 문장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늘 하던 대로 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경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십니까? 정말 전설적인 복서입니다.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한 20년간 세계 그 헤비급 챔피언을 한 사람이지요. 자, 알리의 스타일은 거의 모든 점에 있어서 그 당시의 복싱의 지혜, 권투의 지혜, 즉 권투 교과서에 있는 것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인습으로부터 벗어난 스타일은 바로 그를 전설적인 권투 선수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중심 내용이 파악됩니까? 인습에서 벗어난, 그죠? 전통에서 벗어난 그 방식이 전설적인 복서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번과 5번은 보류하면서 확인해 가봅시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뭘 배웁니까? 순종하도록 배운다는 거죠. 따르도록. 행동의 어떤 코드와 어떤 것들을 행하는 방식을 따르라 라는 것을 배우라. 왜? 이거죠. 누군가하고 다르면, 그죠? 다르면 사회적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배우면서, 하지만 이 하지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접이지요.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할 더 큰 어떤 대가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성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의 개성, 다시 설명해 줍니다. 프라미아를. 뭐예요?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이 것인 것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을 잃게 된다는 거지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것을, 누구 것을 본받지 말고 인습에서 벗어난 스타일을 가져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3번을 보도록 합니다. 3번 문장을 쭉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사회적인 인습을 따른다는 것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기초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컨벤션즈를 따르래요. 그런 이해하고 관점이 변경됐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이하를 가보도록 합니다. 진정으로 인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누구도 모방하지 않는 것이요. 당신 자신의 리듬에 따라서 싸우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죠? 4번도 그리 흐른 거 맥을 같이 하고요. 만일 당신의 개성이 충분히 믿을 만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관심과 존중을 가져올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수식하는 거지요. 대중들이 항상, 그죠? 인습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뛰어난 것에 대해서 갖는 그러한 종류의 관심과 존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2014년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니다. 자, 억압받는 사람들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구문이 어렵지요. 부정어가 나와 있고요. 비교급이 나와 있고요. den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급 문장이 되죠. 의미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들, 즉 다시 말하면 흑인들이죠. 흑인들의 문학
안에서 보다 더 강렬한 명료성으로 이것이 보여지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가장 강렬하게 이것이 보여진다. 이것이 뭐예요? 억압받은 사람들이 문학이 인간의 양심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흑인들의 문학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럼 1번, 5번을 보류하고 5번까지 보류하고 1번까지 가서 아마 중심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자, 흑인들의 문학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죠? 가끔씩 글을 쓰는 그런 저자의 작품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문학이 구체적인 어떤 사악함에 반대하는 운동이랍니다. 여기에 중심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구체적인 나쁜 것에 반대하는 운동.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저항이죠. 저항. 흑인들의 문학의 특징은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을 읽어가면서 그 중심 내용인 저항하고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흑인의 문학에는 미국 문학 내에서 다른 곳에서는 거의 발견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미국 문학 내에서 거의 발견될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저항문학의 특징이잖아요. 자, 3번 갑니다. 흑인들의 흑인 저자가 글을 쓰려 펜을 들 때마다 그의 목표는 타깃은 미국의 인종주의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주제는 그의 민족의 고통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 요소는 그 자신의 슬픔과 그의 민족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러네. 중심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4번을 봅시다. 4번. 자, 4번을 보시면, 그런데 일부 저자들은 같이 합니다. 따라갑니다. 뭐를 쭉 읽어가 보세요. 이렇게. 자, 보시면 아주 유명한 흑인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비폭력적인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4번은 뭡니까? 저항의 어떤 수단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저항 문학이 아닌 것입니다. 비폭력적인 방법을 써라. 그런 얘기지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적절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5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거의 모든 흑인 문학은, 그렇죠? 흑인 문학의 거의 모든 것은 저항이라고 하는 어떤 짐을 가지고 다닙니다. 5번, 이 저항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정답 4번이 확인되었습니다. 2013년 9번입니다. 3점짜리군요. 첫 문장입니다.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말해주는 언어라고 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계를 알면, 회계를 보면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가봅니다. 경영자들은, 자, 여기 이와 같이 문장이 깁니다. 그들이 사업을 잘 하는가? 그래서 확장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사업을 못 하는가? 그래서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운영의 수입과 지출의 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 회계 어카운팅의 어떤 그 정의와 중심 내용이 뭡니까? 용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번과 5번은 보류하고요.
자, 1번까지 가봅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에서 자본의 결정에 대한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회사의 재정적인 어떤 상태를 외부인이 보게 되는 것은 그 회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식 가격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 이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요 이하 보세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 회사에 어떤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정도의 이자를 청구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요. 심지어 그들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줄 건지 안 빌려줄 건지까지도 결정할 때에 어떤 기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2번까지 뭔 얘기입니까? 그 회계의 어떤 그 정의와 기능을 충실히 전달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3번을 보시면 보세요. 3번 문장입니다. 잘 보시면, 자, 회계의 어떤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할을 고려해 보면 우리는 그러한 결정의 동기가 되었었음에 틀림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답니다. 자, 회계의 어떤 논쟁적인 역할,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개발해야 된대요. 중심 내용과 뭡니까? 관점 변경이 됐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이하를 또 확인해 가봅시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역시 한 회사에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대부분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는 또한 역시 언제, 그리고 한 회사를 파산 선고를 할 때에 언제, 아니면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 때에 하나의 역할을 또한 역시 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의 역할, 기능 역시 그의 흐름이 5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인 것입니다.